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자, 지금 영상 구성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만 민주당이요.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이어서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호 대변인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민주당이 최근에 하는 행동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네. 누구도 상상치 않아 해봤었던 일들을 막 하는 것이죠. 그동안 왜 이런 일이 없었겠는가 그러면 헌정 이후에 왜 없었겠는가. 예. 우리 국민들과 역사와 싸운 집단 지성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당리와 당리학에 자신들의 당리학에 부합하면은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탄핵 대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선례가 벌써 몇 번이 쌓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복무할 줄 알고 임명했는데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니까 사실상 해임시켰거든요. 최재형 감사원장 똑같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탈원전도 막 감사하고 이러면서 정부와 충돌을 하니까 결국 최재형 감사원장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했었죠. 그 후임자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최재해 감사원장입니다. 그때 임명할 때도요. 그때 이제 대선이 몇 달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임명을 하면서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리더십이다라고 청와대가 브리핑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명 감사위원 또 한 명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임명을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4대3 구조로 아주 이제 알박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임명제청을 안 하는 바람에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 구조가 만들어졌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민주당 정부에서 있었던 국기문란 사건들을 계속 감사하니까 예. 당리당략이 안 맞으니까 내쫓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도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0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 사건 뭐 대면 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라고 예. 직접 말하면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메일 보내니까 이메일 반송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어떤 사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탄핵 사유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좀 계속 하고 계신데 민주당의 입장은 제가 지금 녹취를 듣고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이 사상 초유의 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료로는 국회에서 감사원을 국정감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실한 자료로는. 오늘 감사가 끝나는 즉시 고발 의결을 할 생각입니다. 최소한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저희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 나온 것만 보면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금 부실 자료 제출, 회의 자료를 보고 싶은데 제출 안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회의 자료에 대한 부실한 그 대응과 제출 그리고 네. 또 그것의 핵심적인 의제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 네.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대한 어떤 검사의 부실 감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 자체가 과연 이제 바로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이어질 만한 것인가에 대한 쟁론이 남아 있는 거고요. 예. 지금 근본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그 전에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여당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감사원 자체가 여야 모두가 어떤 정치적 중립성의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단순히 감사원뿐만 아니라 선관위나 또 방통위 모두가 여야가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긴장관계 속에서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우리 정치권이 같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고 특히나 이 감사원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무 독립성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침해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좀 무리는 있다. 다만 의도는 이게 뭐 어떤 의제의 문제점, 법적인 문제점보다는 감사원장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지적 같아 보이긴 하는데 윤기찬 위원장님도 비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게 일단은 이 최재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감사원장이에요. 그리고 70년 감사원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원 내부에서 계속 근무했던 분입니다. 행정고시 본 이후에 그러니까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 갖고 시비를 걸 수가 없는 임명 경위를 보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내에서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이 감사원장이 사실 오부 요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대통령,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장, 그다음에 감사원장 그 정도로 헌법에 갖는 위상이 강한 분이에요. 또 하나는 감사원 업무 과정을 보면 감사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제 기구예요. 예. 감사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감사위원 전원을 다 탄핵하든지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뭔가. 예. 세 번째, 만약에 그 관저 이전 업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이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위원 과반이 다 결정을 한 부분이고 김호진 당시 관리비서관이 저희 진술을 더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으로서는 수사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에 권한을 주지 않고 권한 외에 뭐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국회 내에서 위증했다. 어떤 걸 위증했는지에 대해서 설치를 잘 못하고 계시잖아요. 자료 미제출했다.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탄력적인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판단 여지가 있는 것이고. 예. 민주당의 경우에도 예전에 그 월성 원전 관련된 감사 자료 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거 내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재량이나 어느 유격이 있는 부분인 걸 갖다가 예. 이 법령 위반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려면 감사원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돼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 저것은 직무수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유도 안 되고 그다음에 목적 자체도 그런 암수범죄가 있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정부 시절에 뭔가 더 밝혀내야 될 만한 것들, 위법하고 부당한 것들이 더 있다고 지금 자인하는 것인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말 잘못됐다. 이 부분은. 시도 자체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글쎄요 뭐 공수처 같은 데다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좀 수사를 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을 때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 이러면 좀 설득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정청래 위원장이 아까 그 국정감사장에서 감사를 마치는 대로 고발을 의결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발 조치를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순서적으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만 보면 예. 탄핵이라는 것은 물론 의회의 권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그냥 이렇게 뭐 이거 약간은 지금 봤을 때는 객관적인 법 위반의 어떤 위반의 점이 드러나서 탄핵을 하겠다기보다는 예. 어떤 기관 경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약간 그러니까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탄핵도 물론 뭐 나중에 탄핵 사유가 발견된다고 한다면 탄핵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기 특히나 형사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기관이 예. 공수처예요. 그러면 공수처에 먼저 고발을 해서 공수처의 어떤 위법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 위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탄핵으로 가는 게 순서인데 예. 너무 탄핵을 가볍게 지금 민주당에서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좀 지켜서 할 필요가 있고요. 탄핵을 너무 일찍 얘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최재 감사원장 민주당이 언급한 탄핵 사유들을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사유로 꼽히는 것 중에 위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국감 때 저는 충실히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정확하게 뭘 위증했다고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제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 안 하신 거예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또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는 그 위원회가 비공개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공개가 되면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자 일단 최재해 원장은요 회의록에 이 공개가 되면 지금 그 공개된 내용을 좀 보면요 그 위증에 대해서도 무엇을 위증했는지 할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법적 위반 근거를 가지고 예. 또 위정에 대한 어떤 그 사실은 위정에 대한 것도 국회법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위정에 대한 국회법상의 증거 어떤 부분은 어떻게 말하자면 최재호 감사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실제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밝혀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인데 의도적으로 잘못 얘기했다. 예. 이제 이런 의도성을 가졌기 때문에 위정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탄핵한다. 이런 것이 조금 명시화돼야 되는데 또 특정화돼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위정했다라고 네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피의라고 얘기하는 감사원장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저것은 사실은 뭐 고소나 고발을 했을 때 조사했을 때 쟁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정의 범위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민주당이 말하자면 탄핵을 하더라도 네. 승실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최재형 원장은요, 잦은 사퇴는 없다고 이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안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좀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진 사퇴하실 의향도 있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자, 일단 그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 4급 이상 직원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고요. 전직 감사원장 5명도 국회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공동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긴 한데 이 탄핵 추진에 대해서 우리 호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그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평가를 해주세요. 지금 감사원 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런 그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이건 정정당당하게 처리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저와 집무실 뭐 이전과 관련된 의혹 여기에 대한 감사를 정정당당하게 처리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회의록을 공개하면 어떠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감사원장께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조사할 만큼 충분히 했는데 무슨 그 비리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보고서 부분은 이제 설명한 대로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선례를 남겨놓으면 자유로운 토론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됐다 규정하고 탄핵하고 이런 수순으로 지금 모든 그 기관들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하. 이것은 앞으로도 설령 탄핵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는 그 헌법 질서를 매우 중대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벌써 다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쪽으로 안 가면은 탄핵하겠다고 또 할 텐데 이런 벌써부터 그거 다 이제 의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이제 감사원장은 더욱더 심각한 것이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리 사퇴를 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그런 그 정치적인 효과가 있었는데 이건 안 되죠. 감사원장은 안 됩니다. 네. 감사원장은 이제 국회가 과반 이상으로 찬성을 해줘야 임명이 되기 때문에 사퇴해도 해결이 안 되고 사퇴하면 직무대행들은 계속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편향성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있는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감사 기능 자체가 마비되는 매우 심각한 사태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은요, 감사원의 집단 반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감사마저 이 검찰처럼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꼬았어요. 글쎄 민주당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거라고 보기 어렵고요. 정치적으로 길들이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내건 명분은 감사를 잘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관저 이전 등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실제는 민주당이 전 정부 시절에 추진해온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돼서 예. 너무 잘 파헤쳤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원 기능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치부가 너무 드러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에 이런 탄핵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입니다. 그 직업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이 감사원이에요. 예. 행정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을 필두로 해서 그 선출직 임명하는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게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 편에서 이걸 감시하는 기능이 감사원인데 이 감사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
글쎄 저는 선출직 공무원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서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 이익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을 져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게 여당과 야당의 싸움을 전 넘어섰다고 봅니다. 이건 정치적인 쟁투를 넘어서서 네네.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이건 국정을 혼란케 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이 혼란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까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서 헌법 질서 유린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과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의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보복성 정치 탄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탄핵이 야당 분풀이의 도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상 초유의 일들을 거침없이 몰아붙인 후과는 반드시 민심의 파도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단 뭐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다 이 정치적 탄핵인 것밖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인데 김영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시죠?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것은 뭐냐하면 사실은 감사원은 야당에게 더 유리한 기관이에요. 전 정부의 사정 기관이잖아요. 또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싸잡아서 적대화한다는 것이 좀 우둔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정부가 실제로 어떤 힘에 의해서 감사원을 좌지우지했다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만약 위반한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내부 고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런 것을 캐내서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야당이 이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무리한 대응 자체가 실제로 감사원 전체와 민주당이 싸우는 꼴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원하는 뭐 정권 퇴진이 어떤 목적에도 다가가기에 너무 멀어지는 뭐 고슴도치 싸움처럼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하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감사원 자체를 그 자체로 중립적으로 두는데 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이롭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소위 사드 문제니 부동산 조작 문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사하면서 손절을 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전체적으로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것 자체를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그걸 떠안아서 같이 부담을 느끼는지도 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일단 그 야권은 감사원장까지 공직자에 대해서 18명째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했다고 혹시 정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왜냐하면 18명까지 계속 이렇게 탄핵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윤 정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선 불복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선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제 그 지금 정부를 빨리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 뭐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가 1심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기가 매우 어렵게 점점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저는 다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법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은 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정부를 어떻게든 뒤흔들고 마비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 속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정부는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뭐 국민이 뽑았든 많이든 그건 모르겠고 빨리 넘어뜨려야 우리가 집권할 수 있다. 저는 그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럼 왜 지금 감사원이 왜 문재인 정부 때 일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이 코드 감사, 봐주기 감사 이렇게 해서 그때 있었던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들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결국은 못 견디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드 정보를
중국과 시민단체까지 유출했다. 이런 거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 이건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문제인데 네네. 이것이 나온 다음에 이 감사원장 탄핵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본인 일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민주당의 앞으로의 집권에 큰 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저는 판단한 그런 것이 하나 그 동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권을 잡는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글쎄요. 아까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연관성을 갖기는 조금 어렵다고 좀 보여요. 예. 뭐 감사원이 전 정부에 대한 어떤 감사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게 원래 본 기능이긴 합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 그러면 감사원은 정말 정당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감사를 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스스로도 조금 자성을 해봐야 될 부분은 저 있다고 보입니다. 네. 특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이셨죠. 올해 초에 네네. 그분이 계실 때 사무총장으로서 기존의 어떤 감사원의 사무총장으로서의 역할과는 다른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 논란에 있어서 그 유병호 지금 현 감사위원입니다만은 당시 사무총장이 논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에요. 네네. 그리고 어떤 전 정부에 대한 감사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 봐봐 4대강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권에 따라서 어떤 감사 결과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어떤 탄핵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네. 감사원도 스스로 지금까지 정말 정치적 고려 없이 감사의 결과를 내놨었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자성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최재형 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요.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4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럼 최재형 감사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감사원 기능이 아까 뭐 조금 전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윤기찬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감사원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감사원이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치권에서는 각 정치권이 관련된 사건에만 관심을 집중하지만 원래 감사원의 진짜 기능은 공무원들 직무감찰이거든요. 예.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들, 그다음에 각 일종의 그 공공기관들의 네. 관련자들 이런 분들의 직무감찰을 상시 행하고 있어요. 예, 예. 자, 이런 것들이 실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감사원장이 만약에 직무정지가 되게 되면 나머지 감사위원이 6명입니다. 그러니까 3대3 이게 약간의 좀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나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감사 계획이 그 의결이 안 된다면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경미한 감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이 이제 단독 지시할 수 있지만 네네. 나머지 부분은 법에 그렇게 못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경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기능은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권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사건은 안 해서 좋지만 나머지 그런 국민을 위한 직무감찰 이런 거 회계검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여러 가지 소재를 삼는 건 좋은데 네. 감사원장마저 삼는다. 그것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원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걸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일단 최재형 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아까도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감사위원들이 차례로 올해 있었던 감사들이 차례로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지금 얼굴 화면에 보이는 저 두 사람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아까 저 문제가 됐던 문재인 정부의 관련 의혹들 이거에 대한 그 뭐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이 되는 겁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된다든지 또 상호 의견에 따라서 의제화를 할 수 없는 의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다든지 또 다시 다음번 감사로 가게 되는 혹은 의제를 놓고 다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실제적으로 최근에 있어서의 뭐 방통이나 다른 어떤 기관에 대한 어떤 그 법적인 판단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상당 기간 동안은 감사원이 제대로 된 주요한 역할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예를 들어서 뭐 조은석이나 김인혜 이분들이
여야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네네. 일정 정도 어떤 시너지를 내서 결과들을 내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감사위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정당의 정파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